자, 매년 피트 저득자자 합격생이 나타난 진짜 이유. 이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여기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떤 사람인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홍성찬이고, CRA예요, CRA. CRA가 뭐 하는 건지는 이제 요즘 그 수험생들, 지원자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생소한 직군이었고, 뭐 약사로서 CRA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조차 좀 잘 몰랐었는데, 불과 한 3, 4년 만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 자소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직군인데, CRA. 제가 CRA를 하고 있고, 임상연구 이제 모니터 요원이라고 이제 불리는 직군을 종사를 하고 있고, 뭐 글로벌 5위냐 뭐 1위냐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보시면 여기 입사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가 뭐 내가 400대 1을 뚫었다, 이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그 상태에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들하고 사실 많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저도 그때 취직하기엔 나이도 많은 상태였고, 보통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에 그 선발이 되려면, 회사에서 이제 선발이 되려면은 관련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어느 대학을 나왔건, 뭐, 뭐, 뭐 약사건 아니건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임상 분야의 경력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CRA는 신입을 거의 안 뽑아요. 신입을 거의 뽑지 않는데, 나는 경력도 없었고, 나이도 있는 편이었고, 뭐 학사 학위 딱 하나밖에 없었고, 그거 외에 제가 뭐 갖고 있는 스펙은 없어요. 뭐 토익 점수 뭐 900점이 넘는 뭐 토익 점수 하나 있었다,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군대도 늦게 갔다 왔고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홍성찬은 이것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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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잠시. 아, 좀 돌아오졌네요. 잠깐 지우고. 홍성찬은 어떻게 해서 이 입사 경쟁률 400대 1을 뚫어냈느냐. 아이고, 좀 어렵다, 어려워. 어렵네요. 잠깐. 네. 어떻게 해서 뚫어냈느냐. 이제 이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입사 경쟁률 400대 1을 뚫어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뭐 스펙이 어떻게 보면 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가진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면 홍성찬이 말로 이 새치의 혀로 그 면접관들을 그러면 살살 꼬시고 녹여가지고 그런 합격을 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짚어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오늘 피트 성적도 나왔고, 뭐 공인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서 뭐 노력도 하고 있을 거고, 뭐 자소서를 작년에 써본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앞으로 특강, 뭐 뒤에 뭐 인성면접 특강도 있고 뭐 그럴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말고 실제 어떤 사람들이 피트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오고 있느냐,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실제로 이거를 메시지를 보내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선생님, 전 재수인데요. 표점이 이번에 뭐 이만큼이고, 뭐 100분위는 뭐 이만큼입니다. 근데 뭐 원서는 쓸 거긴 한데, 뭐 화학 유기가 모자라서 가능성은 점점. 근데 스펙은 스카이고요. 토익도 900 후반에 뭐 학점도 나쁘지도 않은데, 뭐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자기가 뭔가 페널티가 있다는 것에서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대학교 뭐 어느 대학원생이다. 근데 제가 스카이 허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스카이 허수 도대체 이거 뭐지? 스카이 허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뭐 본인이 상상을 못했대. 그래서 나한테 원서 접수를 해봐야 할까요? 그냥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이제 카페를 이제 열은 다음인데 카페에 또 이런 사람이 남겼어. 내가 몇 가지 이제 정보를 이제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초창기인데 이름 뭐 대근 뭐지 모르겠어. 대근이 뭘까 도대체? 대근. 뭐 이건 개인정보라서 이런 거 지웠고 토익이었어요. 이건 토익이고 없음. 나 26. 뭐 그러고선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안 될 거라 지레 포기하고 토익도 손 놓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죠? 되겠어요? 어? 아니 본인이 이미 알고 있잖아. 어? 이미 안 되겠죠? 자기가 이미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이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아니, 본인이 이미 저는 이런 상태고 이래서 나이도 많고 이래서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상태에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럼 뭐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뭔가 남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확신을 얻고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제가 비전 파인더를 이제 한 지금 4년 차인데 4년 차를 하면서 초반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카페에도 그렇고 이렇게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남기면 내가 설마 진짜 뭐 안 될지 뭐 될지 그거를 내가 판단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이미 성공할 수가 없다. 라고 항상 얘기를 좀 강조를 해왔더니 이제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잠깐. 글은 안 잘리네요, 다행히. 자, 학점이나 학교 생활 못한 걸 솔직하게 쓰고, 이걸 통해 제가 깨닫고 느낀 점을 자소서에 써도 되나 해서요. 실제로 저한테 문의를 했던 어떤 학생의 그런 상담 글이에요. 제가 그대로 퍼왔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걸 왜 쓰냐고 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니, 나는 진짜 내 솔직한, 내 진실된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아니,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도대체 왜 쓰냐? 나 어필하기도 바쁜데, 내가 뭐 사수하고, 내가 삼수하고, 뭐 그랬던 것을 굳이 뭐하러 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기도 하고요. 사실 공백 기간이 길어서 이걸 그대로 역학 공부를 했다 하기에 뭔가 겁도 나고요. 그럴 수 있겠죠. 겁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저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없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사실 여기부터 중요해.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처음이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정한 것도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는 걸 몸소 느끼고 배웠거든요. 철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여기부터가 철도 없고 부모님에게 받은 것만 익숙했던 저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저를 믿어주는 가족에 대한 감사함도 알게 되고 4년이란 시간이 제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가 이제까지는 뭐 사수도 하고 뭐 솔직하게 학교 생활이나 학점 공부도 뭐 내가 잘 하지 못해서 소홀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스스로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너무 없다. 는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랬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단순히 학점이 낮고, 학점이 낮고, 학점이 낮았고, 뭐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알 수 있었다?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왜? 내가 그런 실패나 방황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것의 소중함을 내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라고 자기의 삶을 거꾸로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또 뭐 풀어가야 할지 뭐 방향은 못 잡겠어요. 당연히 방향은 잡을 수가 없겠죠. 아이고, 이거 왜 자꾸 잠깐만요. 어. 이거를 뭐 방향은 잘 잡을 수 없겠죠. 본인이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근데 그 약대는 간절히 들어가고 싶고, 근데 자기가 뭐 가정 내렸고 있고 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뭐 꼭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보고 꼭꼭 간절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앞에 친구들은 뭐 스카이 허수 뭐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긴 하지만 이미 자기네들이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온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인 면만 바라봐. 특히 이 친구는 이미 자기가 안 될 거라고 포기까지 했대. 지를 포기하고 토익도 손 놨대. 아무래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자기가 손 놨으니까.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어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바꿀 순 없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제가 그 교재도 작년에 써놨긴 했는데 올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헛된 삶은 없다.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까지 나는 뭐 그냥 피트 준비 어렸을 때부터 뭐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쭉 뭐 그냥 공부하면서 살아와서 굉장히 단조롭다. 내 삶은 단조롭고 큰 이벤트도 없고 그래서 자소서에 쓸 내용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만이라도 오늘 특강이 끝난 다음에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봐봐. 내가 정말로 의미 없게 살았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는 요즘 제가 그 집중 컨설팅 이제 1차 모집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1차 모집 기간에 쭉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신청글을 남긴 사람들의 글을. 그래서 오늘 특강 직전까지 보니까 한 18명 정도 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친구를 한 명 봤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퍼왔는데 제가 지금 빨간 줄을 그은 이 부분 있잖아요. 모니터에서. 이 친구가 작년에 제 MDMP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기억해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기억나.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카페에다가 상담글을 남겼었는데 그 카페 글로 이제 남기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좀 찾아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뭐 원서 어디 쓸까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 친구가 피트 점수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빨간 줄에 보면은 여기 보면 메가 모의지원 시에 3배수 밖에 점수였대. 3배수 밖. 전남대학교가 1차 모집이 3배수예요. 3배수. 3배수 컷이란 말이야. 3배수 컷. 근데 3배수 밖인데 그냥 내 말 믿고 지원한 거야. 그랬는데 1차를 통과를 했어. 심지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나도. 그 자세한 건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3배수 밖의 점수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남대학교를 지원을 했대. 근데 최종적으로 몇 번에서 떨어졌다고? 예비 4번. 4번. 3배수 밖이었는데 모의 지원 때. 그러면은 1차를 통과했다는 건 거의 3배수 거의 안쪽에 간신히 들어왔거나 뭐 그 정도 됐었겠죠. 뭐 아무리 뭐 그게 모의 지원이라고 하지만 M사 모의 지원이 그렇게 막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러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배수 밖인데 합격을 했다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한 2.9배수 정도나 뭐 문을 닫고 들어갔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그런데 예비 몇 번? 4번으로 불합격이 돼. 4번.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 여기선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 실제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거는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집중 컨설팅 1기 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나이가 33살 여성분이었는데, 피트 점수가 245점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좋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남대 나군 지원시키고, 인제대 가군 지원시켰거든요, 그때. 근데 인제대 가군이 모의 지원 배수가 4배수였어. 정확히. 모의 지원 4배수. 4배수 컷이거든요. 1차가 인제대는.
4배수였고 전남대는 2.3배수인가 그랬어. 그런데 동시에 최초합을 했단 말이야. 전남대랑 인제대를 동시에 최초합했다니까요. 245점 가지고. 그 두 학교는 굉장히 면접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대 면접 비중 높다. 두 번째, 아무리 모의 지원이 3배수 밖이어도 우리가 어디까지 열심히 하면은 정말 내가 잘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거의 합격 근처까지도 간단 말이야. 근데 거의 3배수 뭐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선 모르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열심히 하면 뚫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갖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이제 학원을 찾아가죠. 아니면 주변에 뭐 약대생 뭐 이런 친구들한테 찾아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약대 가자 이런 데 가보면은 훌리 뭐 이번에 제 그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뭐 이제 자기도 면접 스터디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았대 자기한테. 근데 자기는 이제 좋은 얘기 해줄 현실을 알려주려고 뭐 몇 점 이하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좀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다른 단톡방 가가지고 면접 조교가 뭐 몇 점 이하는 안 된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훌리가 정말 많습니다 하면서 나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뭐 자기가 훌리가 됐다면서 엄청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나 마찬가지야. 학원을 가잖아요.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훌리는 학원이야. 학원이 훌리짓을 해. 학원 원장님이 훌리짓하고 학원 배치 상담하는 사람들이 훌리짓하고. 아니 최근에 250점인가 그래요. 뭐 피트 점수 250점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충분히 서울권 여대 들어올 수 있어.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 잘 보면은. 근데 학원에서는 서울권 대학은 안 된다. 서울권 대학은 안 되니까 저 지방대 어디 쓰고 뭐 그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거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피트 점수가 걔가 그 친구가 250 한 5점 정도는 돼 보였거든. 근데 서울권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을 만나고 왔다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도대체 그 학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배치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그걸 모르겠더라고. 너무 그 친구들은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사람들을 1년 1년 이렇게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고 지금 약대 없어진다고 하고 그러면은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원생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받아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 자소 배치 상담을 받으러 왔으면은 정말 좋은 정보를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배치 상담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그런 나쁜 피드백, 학원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치 상담을 해주지를 않아. 기본적으로. 제가 진짜 어떤 케이스도 실제 케이스입니다. 이거 실제 케이스인데 제 대학교 후배가 있어요. 대학교 후배가 10학번이란 말이에요. 10학번? 10학번인가 11학번인데 그 친구가 지금 8년째 피트를 보고 있어. 8년째. 팔수생 들어봤어요? 팔수생? 내 대학교 후배가 팔수생인데 그 친구가 내가 왜 계속 그러고 있나라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작년에도 250점인가 251점인가 피트 점수를 그렇게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학원에 갔더니 안 된다로 얘기해가지고 그 점수로 이상한 대학교 막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진 계속. 그래가지고 올해도 뭐 피트 받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된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작년에는 제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자소서와 면접을 제대로 준비해서 원서를 잘 쓰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 오빠, 저는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대. 내 컨설팅. 내가 그냥 받아줄게. 컨설팅 하자! 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카페 해야 된다고, 알바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준비를 대충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또 떨어졌어. 진짜 이런 케이스가 정말로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야. 무슨 기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학원이나 그런 말들을 따라가가지고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원서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피트 점수와 뭐 그런 공인영어 점수만 가지고 순서를 딱 나눠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어느 대학교 이렇게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가능성은 없을 수 있어요. 점수가 낮다면. 하지만 그렇게 학원에서 훌리짓을 해주고 학원에서 제대로 된 배치를 안 해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무리지어서 이상한 정보를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빈틈이 생긴다. 빈틈. 어떤 빈틈? 점수가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빈틈. 홍성찬은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보고 지원을 시킨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 제가 뭐 경희대는 좀 잘 알아요. 경희대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경희대는 뭐 그 학교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재작년, 작년 지금 다 최초 합격으로 다 붙이고 있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 경희대는 작년에 실제로 그 전형이 계속 또 바뀌면서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한 학생이 경희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 그때 표준 점수가 정확하게 260점 정도였는데 생물이 좀 점수가 안 좋았어. 생물이 퍼센트가 70%였나? 80%였나? 아무튼 80% 아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경희대가 생물 가중치가 붙어 있으니까 경희대는 아예 생각을 안 했다고. 그리고 면접 전형이 이제 서류 전형이 바뀌었으니까 뭐 학원 원장님들도 만나보고 또 그 친구도 그렇게 했어. 나 만나기 전에. 근데 학원 원장님이 이번에는 서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으니까 쓰지 말아라라고 했대. 경희대를.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를 만났는데 내가 그 생물 가중치를 적용을 시키면은 표점이 마이너스 7점이죠. 마이너스 7점. 플러스 7점이 아니라니까. 마이너스 7점이나 되는데 나는 거기를 지원시켰단 말이야. 너 된다. 너 써라. 그랬는데 그 학생이 뭘 했냐.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해봤겠죠.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학원에서는 안 된다는데 그 사람 뭔데 하면서 뭐 너는 경희대가 아니고 숙대를 써라. 그래서 엄마하고 참 엄마들이 문제예요. 엄마들이 문제인데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랑 막 싸우다가 그 친구는 근데 소신이 있었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그 선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어. 엄마 말을 결국 안 듣고 나는 선생님 말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경희대를 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나하고 전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 전화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을까? 그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이 학생이 경희대를 붙는 거는 나는 확신이 있어.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근데 그 전화를 굳이 내가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제가 저희 딸내미가 정말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굳이 들어봤자 나의 판단만 흐려질 뿐이고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전화 안 받겠다. 본인이 숙대를 정말 뭐 걱정이 되면 숙대를 써라. 나는 경희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쓰고 싶으면 쓰고 말란 말아라. 딱 그렇게 해버리고 판단과 결정은 그 학생한테 전적으로 맡겼다. 그런데 그 학생은 나를 믿었고 경희대를 썼고 최초합을 했다. 최초. 그때 모의 지원 배수가 1.5배수인가 6배수인가 그랬어요. 응.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글 여기를 봐야 돼. 항상 점수가 낮아서 어차피 불합격일 거다. 어차피 불합격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면은 내가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점수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학교들보다 훨씬 좋은 데를 갈 수도 있고 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붙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미 그냥 뭐 대충 뭐 다 알아보고 안 되겠지 뭐 망했다 하면서 막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일까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면접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걸 막 당연히 불합격이다. 이 학생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야.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작년에 이제 내 강의를 듣고 이제 나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노력을 해봤더니 3배수 바뀌었는데도 예비 4번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올해 이제 나를 만나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정말 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1차 선발에서 밀려나더라도 2차, 3차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쓴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나는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정말 이런 친구들이랑 하고 싶고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 명이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라도 열심히 해보려는 이 자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나는 컨설팅을 할 거고, 이런 사람들을 나는 붙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뭐야? 스팸이에요, 스팸입니다. 아, 네. 오해하지 마시고 당황스럽네. 어, 어, 갑자기 덥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시청자 수가 그새 늘어났네요. 나도 당황했어. 아니, 그게 뭐 최근에 뭐 깔았나?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뭐 툴바 같은 게 깔렸나 봐요. 이게 페이스북 그게 광고인데 페이스북 광고인데 이상한 게 자꾸 나와. 그래가지고 지우는 법 모르는데 혹시 지우는 법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취업과 대학교 입학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지금 거의 90% 이상의 수험생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은 대학교 입학인데 뭐처럼 접근하냐. 취업처럼 접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취업이 뭐냐면은 취업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를 봤을 때 회사에서 내가 그 회사에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돼. 왜 어필해야 돼? 취업은. 당연히 내가 돈 받아야 되니까. 나의 역량을 파는 대신에, 제공하는 대신에 회사는 나에게 뭘 제공한다? 그에 상응하는 보수, 그리고 복지, 이것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인재상과 맞아야 돼. 회사의 인재상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다 떨어져.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게임 개발 회사가 있어요. 게임 개발 회사. 근데 내가 뭐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내가 뭐, 뭐 컴퓨터도 잘 다루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은 시간 내에 프로그램, 게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딱 어느 순간까지 딱 만들어내려면은 야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개인의 삶보다는 뭔가 그 프로그래밍에 좀 더 집착 아닌 집착, 뭐 그런 이제 집중력을 요하는, 그래서 좀 회사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는데 가가지고 저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은 요즘은 QOL, Quality of Life 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회사에서 업무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면은 100% 떨어져요. 영원히 취업 못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그 회사에서는 나의 역량을 사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인재상과 꼭 맞는 사람이어야 돼. 안 그러면은 뽑히잖아. 하지만 대학교는 다르다.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뭘 해? 돈을 낸단 말이에요. 돈을 도대체 왜 내? 왜 내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는 이제까지 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뭐 돈 내는 거니까 뭐 돈 들겠지. 나 공부하는데 가가지고 뭐 자재도 쓰고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돈 드니까 내가 돈 내는 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20대라는 소중한 시간에 최소 피트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년, 피트 준비 1년 바로 해가지고 붙다 가정하면 1년에 4년 공부 더 해야 돼. 4년. 5년이네, 5년. 최소 5년의 그 20대의 소중한 젊은 때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학비가 대충 사립대학 기준으로 뭐 한 학기에 500만 원이니까 8학기 이제 다녀야 되니까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럼 그런 소중한 5년이란 시간과 돈을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큰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냥 지원하는 이상한 지원자는 없을 것이다. 그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컨셉을 교수님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 컨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교 입학을 이제 위해서 내 피트는 봤어. 근데 면접을 보러 갔어. 자소서 썼어.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지원자는 왜 약학대학에 오려고 하는 건가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아니면, 지원 동기가 그렇다면은, 왜 35개 대학교들 중에 왜 하필 우리 대학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큰 돈을 내가 내는 것도 아니야. 엄마가 내주지, 아빠가 내주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약사가 뭐 여성에게 최고의 직업이고 뭐 노후가 보장돼 있고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 외에 내가 진짜로 약학대학을 왜 가야 되지? 내가 약 전문가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지는 전혀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없다.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하듯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니까 인재상 맞춰서 쓰려고 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큰 돈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는데 아무런 뜻이 없고 나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학교를 지금 다시 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들한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합격을 위해서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점수 잘 받을 테니까 그런 취업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점수가 높은데도 떨어지고 낮은 데는 더 힘들고 심지어 표준 점수 270점 이상 맞은 초고득점자 중에서도 2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면접을 잘못 봐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취업 준비다. 대학교 입시에서 취업처럼 준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생각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준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기술적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작년에 강의 들었던 사람은. 그게 바로 재정이에요, 재정이. 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나 알고 있는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추상적인 그 단어를 다른 사람이 누구나 말하는 아니면 사전적인 정의에서 말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나만의 해석,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닫게 된 나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잠재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재 능력은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어떠한 능력,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직 겉으로 보여주지 않은 능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재 능력에 대해서 지금 자소서에서 이제 쓰라고 기술을 하라고 이제 문제를 해놨는데 이 잠재 능력을 그러면 내가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잠재 능력으로 기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만의 잠재 능력, 내가 생각하는 잠재 능력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기술하는 방법이라. 어떤 게 더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 그 잠재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이 경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잠재 능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면접장에 갔는데 본인이 가군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쳐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인데 이것을 딱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높은 점수의 다른 지원자보다 본인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런 질문을 이거 다 기출문제거든요. 높은 점수의 다른 지원자, 피트 점수가 자기보다 높은 지원자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근데 왜 우리 학교가 본인을 선발해야 되느냐?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쳐봐. 어떻게 대답할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런 거. 경제학과를 수료했는데 약학과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 왜?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내가 교수님들한테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5년 이상의 큰 시간과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들이고 내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만의 생각이 담긴 답변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도구가 뭐다? 재정이다. 재정.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정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홍성찬은 제 교재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저의 교재에는 재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였어? 뭐 역량이다. 뭐 아니면은 적성이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쳤을 때 홍성찬 같은 경우는 이런 적성, 역량 같은 거를 나만의 느낌 있는 해석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적성이란 그것을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잘하는 걸 봤을 때 결과물을 보고 적성이 좋다, 적성이 맞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적성이란 나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험과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적성이란 나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고 나는 지금 약학 공부, 약학과 비슷한 공부를 해봤을 때 굉장히 흥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있다? 잠재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잠재 능력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적합하다. 약학 공부를 하는데. 왜? 나는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해보지 못했다면은 추상적인 단어를 보면은 바로 그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발전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도전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역량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실현, 실패란 무엇인가?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답을 내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예요, 화살표. 이게 뭐냐면은,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려면은 일정한 흐름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 뭐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 삶의 방향성.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역량 위주로 자신들의 그런 능력과 뭐 성과 위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약학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를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삶의 일정한 흐름과 방향성이 있고 내가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 무엇이고 근데 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약학대학이 그 중간에 잠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약학대학을 통해서 약사가 되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앞으로도 쭉 밀고 나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도 했고 뭐도 했고. 근데 이런 사고로 자꾸 접근을 하면은 스펙이 없으면은 내가 지원을 못하고 내가 스펙이 없으면은 떨어질 거 경쟁력이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홍성찬한테 배운 비전 파인더 1기부터 3기까지 점수가 낮고 아니면 점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갔던 그런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스펙이 없습니다. 스펙이 없다고. 무슨 스펙?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상 실적, 뭐 논문의 유무, 뭐 해외 뭐 유학 이런 거 없어요. 작년에 그 경희대 내가 그 마이너스 표점 7점 떨어져서 가중치 붙으면 그랬다는 그 1.6배수인데 최초였다는 경희대 최초였다던 그 친구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가 사례로 적었던 거는 자소서에 뭘 적었냐면 이번 교재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알겠지만 봉사활동, 약봉지 이렇게 싸가지고 어디 봉사활동 가가지고 이렇게 약봉지 전달하고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스펙, 뭐 수상 실적, 뭐 봉사활동 뭐 없어. 봉사활동도 그거 딱 하나. 그거 가지고 어필했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렵겠죠? 아니,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어필을 했다는 거지? 나중에 교재 그 실어놓은 거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같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무엇을 했느냐. what보다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why가 훨씬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했는데 그 한 것을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냐. 그래서 그 의미가 앞으로의 나의 삶에, 지금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해가지고 뭐 상 받았다, 아니면 서울대병원 약재부에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약사로서 뭐 적합하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서울대 약대에서 무슨, 서울대병원에서 뭐 약재부에서 뭐 봉사활동했으면 그 사람이 뭐 서울대 갈 정도로 뭐 약사로서 자질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외부의 그런 뭔가 네임 밸류 같은 것들, 외부의 그런 조건들이 나를 좋게 만들어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역량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나의 능력과 나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 내면에서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외부의 요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뭐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의미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봤어요. 뭐 이거 봤는데 지금 컨설팅 4년 차입니다. 컨설팅 4년 차인데 이 질문을 똑같이 저도 컨설팅 때 이제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근데 이거의 답을 얘기한 사람은 지금 컨설팅 4년 차 중에 딱 2명밖에 없어. 정말 딱 2명. 딱 2명. 근데 거의 95% 비슷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답에는 100% 맞지는 않았는데, 95% 정도 맞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이 친구들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사고조차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우고 트레이닝 받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성찬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사고 방식이 이제 비슷하게 바뀌어가면서 결국에는 이거의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성면접 특강 때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결국 잘 보려면은 뭘 해야 되냐. 수학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분석. 근데 수학 분석에서 SWOT가 있어. 화면에서 보여주면은 SWOT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T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T가 가장 중요한데 T가 뭐냐면은 threat예요. threat. 그래서 이제 위험 요소라는 의미인데 가장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기 굉장히 좋은 것이 이 T에 대한 질문입니다. T에 대한 질문. 그래서 내가 딱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이 T에 관한 질문이냐 아니냐를 먼저 빠르게 칼리브레이션,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선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T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T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막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가군에서 왜 본인을 탈락한 이유가 저는 피트 점수가 낮아서 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저는 간절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자꾸 뭔가 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T에 대한 답변은 항상 짧아. 간단하다고. 짧고 명확해.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답변은 무조건 다 짧습니다. 길어질 필요조차가 없어. 근데 그 수준에 여러분들이 도달을 하려면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데 저의 특강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저의 교재에도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설도 이제 많이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비를 하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답변을 자꾸 달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답변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그 집중 컨설팅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자소서 잘 썼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원래 안 떴는데 자기가 어떤 예상 질문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밑에 답변을 다 달아놨대요. 그리고 그걸 외웠대. 근데 실제 면접장에 가가지고 내가 준비했던 그 질문을 교수님이 물어봤는데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딱 갑자기 머리에 새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내가 준비했던 거를 아예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부터 이제 말렸지.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도 대답 못하고 언어반과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날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뭘 깨달았냐면, 뭘 바로 알았냐면은 그 친구가 정말로 답변이 나쁘고 잘못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우려고 했기 때문이야. 답변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 답변을 내가 외운다는 말은 그 답변을 내가 외웠던 거에서 한 문장이라도 아니면 내가 그 준비했던 단어 중에 그 중요한 단어를 내가 혹시나 얘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머리가 새하얘지고 얘기를 못하게 돼. 그래서 답변을 외우는 게 아니야. 준비는 하되 외울 필요는 없어. 그렇게 준비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마인드를 먼저 잘 정비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MDMPS라는 그 학원의 틀 안에 이제 제가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특강 같은 걸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그 학원에서는 이제 토익 이후에부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 컨설턴트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빨리 특강을 듣고 싶고 특강을 듣고 준비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강을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익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토익 끝나고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편의에 맞춰서 특강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게 됐어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아직 10월 달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전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유튜브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다? 일단 내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입시 상담 게시판 같은 거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내가 봤을 때 다 괜찮아. 지원해볼 만해.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기회가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표점이 작년보다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좀 낙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별로, 어차피 내가 떨어졌으면 다른 사람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뭐가 중요해졌냐? 배치 원서 접수를 이제 어떻게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올해는, 입시 전형이 굉장히 크게 바뀐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도 지원할 학교가 좀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카페에다가 글을 써서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 학교가 최종 모집 요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금 딱 하나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서류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학벌 본다 아니면은 뭐 수상 실적 본다 뭐 나이 본다 이런 루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데 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다 아니고 그 학교는 이제 뭐가 중요해질 거냐면 자소서가 중요해질 겁니다. 자소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거는 이제 10월 그 7일인가요? 우리 그 특강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긴 할 건데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학생이 정말로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할 학생인가, 열심히 할 학생인가를 판단하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모집 요강에서 뭐가 하나 더 무조건 나와야 되냐면 자소서 양식이 작년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 작년 자소서 양식으로는 절대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데 아직 최종 모집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글은 아직 안 올리고 있지만 그 글이 나오기 전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는 무조건 자기소개서 양식이 대폭 수정이 돼야 된다. 최종 수정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대폭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면은 그 학교는 낮은 점수고 학벌이 좀 안 좋고 나이가 좀 있다면 진짜 지원하면 좀 안 돼. 왜? 방금 얘기한 그 이유입니다. 평가를 할 다른 게 없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소서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응.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은 그때 진짜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특강 때도 알려드릴 건데 아마 그 전까지는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그리고 면접을 잘 보려면 자소를 미리 진짜 여러 번 써보고 나의 삶의 그 방향성을 피드백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진짜 내 내면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내 삶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힘 있는 자소서가 나오고 면접도 잘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성장 과정부터 해가지고 대학생활 지원 동기 학원 뭐 장래포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을 쓸 때 여러분들이 각각 항목별로 이거 1번 따로, 2번 따로 해가지고 1번 다 썼으면 천삭 받고 2번 다 썼으면 천삭 받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왜? 삶의 방향은 일정한 어떤 흐름을 관통하는 삶의 일관성, 방향성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자소서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잘 봐요. 성장 과정. 이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거야? 굳이 따지자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채팅으로 한번 알려줘 봐봐요. 성장 과정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고, 대학 생활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고, 지원 동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고, 학업 게임이 장래포부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 거야? 과거지. 그렇지. JJJ, KKK, 정열님, 훌륭합니다. 정말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논문은 없는데 대충 그렇더라고요. 경험상 보니까. 네, 맞았어요. 성장 과정은 당연히 과거야,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이제 과거잖아요. 대학 생활은 뭘까요, 그러면? 대학 생활. 과거, 현재, 미래다. 대학 생활도 과거고, 지원 동기는 현재고, 여기는 뭐 미래겠죠, 미래. 그 파라 파라세타몰 타이레놀. 이미 약사 아니죠? 약사는 아니겠지. 근데 굉장히 약사스럽네.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근데 딱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쭉 과거, 현재, 미래로 기술을 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흐름을 무시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만 막 써. 성장 과정에서 막 이상한 얘기 쓰고 대학생활에서 이상한 얘기 쓰고 그냥 막 1, 2, 3, 4번이 쭉 연결되는 뭔가 하나의 그런 흐름성을 가지고 쭉 쓰는 게 아니라 1번 따로 놀고 2번 따로 놀고 3번 따로 놀고 4번 따로 놀고 대부분 다 그렇게 쓰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소서를 읽었을 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힘이 없냐? 내가 그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열심히 썼는데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교재 개정판에는 한 가지를 이제 더 추가를 했는데 작년에 강의 특강 때 얘기만 했었어. 얘기만 하고 교재는 안 실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때는 교재 안 실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왜 안 실었냐? 저는 이런 자소서를 보고 면접을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어떤 것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나도 뭔가 확인을 해볼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교재도 이제 다룰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작년에 한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뭘까?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 본 적도 없을 거고 다른 사람들 다 모르니까 잘. 순서. 자기소개서 질문의 순서에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내가 이거는 이제 10월달 현강 특강 때 진짜 좀 제대로 얘기를 할 건데 1번에서 이렇게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순서가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원 동기. 현재부터 시작한다.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가. 현재, 미래, 과거. 뭐 이런 식으로 가. 근데 이게 뭐 지원 동기를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번이 나왔다는 거는 그 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 지원자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먼저 나오는 자소서랑 이렇게 성장 과정이 먼저 나오는 자소서는 접근 방법 자체를 달리해야 돼. 똑같이 쓰면 안 된다니까. 내가 3번에서 지원 동기 쓴 거를 가지고 다른 대학교는 지원 동기가 1번 했으니까 그걸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중앙대 같은데 지원 동기 1번 있는 대학교 거기다 탁 붙여. 그럼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망하는 거라.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그래도 안 망할 수 있어.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뭐 잘나서 더 잘 써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는다기보다는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좀 덜, 좀 더 덜 이상하니까. 약간 표현을 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쓰고 잘나서 점수를 더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상하지 않아서. 그게 사실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애들도 다 이상하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은 점수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홍성차는 지금 3년째, 4년차인데 3년째, 4년째 그것을 증명을 해오고 있다. 아, 그렇죠. 비등비등하니까. 다 이상하게 써. 다 이상하게. 왜? 다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이상하게 첨삭받아 오는데 뭐 약대생이 뭐, 솔직히 말하면은 약대생들도 작년까지 그렇게 뭐 첨삭받고 그랬던 친구들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뭘 그렇게 전문적으로 봐줄 수 있겠어. 그런 친구들한테 뭐 돈 주고, 뭐 학원 가서 돈 주고, 뭐 대치동에서 뭐 몇 년간 뭐 자수 첨사를 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받아오면 뭐해. 다 이상하게 써오는데. 그러니까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뭐 누가 더 별로냐 그 차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쓰면은 진짜 확 점수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 그거는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대충 알았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해야 돼. 근데 그 노력은 좀 힘듭니다. 왜 힘드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 근데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은,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그러면은 어떤 작은 변화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단계다. 라는 이제 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용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모든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래. 모든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법칙이래. 어떤 법칙이냐? 처음에는 시간, 여기 이제 X축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처음에는 뭔가 성과가 나오고 뭔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시간을 오래 투자해도 뭔가 이렇게 성과가 그렇게 크게는 안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팍 하고 올라간단 말이지, 성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토익 공부를 했는데 뭐 계속 뭐 800점 맞고 뭐 820점 맞고 맨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성적이 뭐 100점씩 이렇게 팍팍 뛰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토익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자소서도 안 써봤어, 이제까지. 그리고 면접을 봐본 적도 없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겠어요, 일단? 객관적으로? 내가 나이도 많고, 한 삼수하수 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당연히 낮겠죠.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먼저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내가 그런 불리한 점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그때 노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현재 그런 불리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상태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나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수한 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만 남았어? 자소서 열심히 쓰고. 자소서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홍성찬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해보고, 그래서 내가 사실 난 이런 삶을 꿈꿔왔구나, 이런 삶의 방향성을 내가 추구해오고 있었구나.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는 어차피 앞으로 그렇게 쭉 살아갈 건데, 약학이라는 컨텐츠만 더 얹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는 거라니까. 대학교? 취업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성은 일정해. 그런데 그게 약사냐, 의사냐, 변호사냐, 그런 직업의 컨텐츠만 얹어서 내가 더 추구해 나갈 뿐이지, 직업은 거들 뿐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업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직업을 곧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뽑으려고 한다. 왜? 약학대학에 그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목표가 이제 이루어졌어. 끝났어. 이제 나는 숨만 쉬고 약식만 잘 보면 약사 돼. 더 이상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약학대학에 들어가면 뭐 이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이 다른,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학교 생활이. 그러면은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한다니까. 그럼 교수님들은 그런 사람을 뽑고 싶지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불리한 요소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 티핑 포인트를 빨리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늦은 만큼.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뭐다? 모든 일은 이렇게 된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은 성과가 나온대. 그거는 약속을 한 거야. 모든 일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발 합시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요. 자, 세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 알아요? 내가 작년에도 이거는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장문복이란 친구고 이분은 이제 설민석 씨고 이 친구는 한동근 씨인데 뭐 설민석 선생님은 요즘 이제 댓글 알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에 많이 휩싸여가지고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세 사람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설민석 씨는 일단 이분이 연극영화과 출신인가 그래요.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지금 뭘 하고 있어? 역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역사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분은 원래 연극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지금 역사 강의를 할 때 그 연극영화과에서 자기가 연기하고 막 그렇게 이제 갖췄던 그런 그쪽에서 필요했던 역량들이 오히려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완벽하게 차별성 있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타 강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뭐 전공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근데 그것이 약학을 전공을 할 때 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전공이 안 맞는 것 같고 문과여가지고 약학 공부를 하는데 완전 다른 공부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전에 했던 그 전공들이 뭐 의류학과나 내가 본 사람들 의류학과 뭐 경제학과 뭐 국문학과 한문학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전공 적합성이 떨어져가지고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민석 씨를 봐봐요. 자기가 역사 강의를 할 때 연극영화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연극영화과를 갔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연관성이 없을 수 있어. 딱 그것만 봤을 때. 하지만 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만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떠한 나만의 경험들. 내가 연극영화과를 다녔기 때문에만 알 수 있었던 그런 지식들. 그곳에서 내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강의 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었고 내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게 된 나만의 차별성 거기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접목시켜서 스타 강사가 돼요. 장문복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 이 친구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나는 좋게 보는 게 어렸을 때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엄청 까였어요. 엄청 까여가지고 상처를 받았어. 이제 랩을 이제 막 되게 외계인 랩처럼 한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엄청 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청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랩 실력을 이제 평가받고 싶어서 그냥 당당하게 나온 건데 세상 사람들 자기를 조롱했단 말이지. 근데 보통 사람이랑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진짜 나는 잘하려고 나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고 막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이제 무시하고 막 수근거리고 이러면은 정신병이 왔을 거야 분명히. 정신병이 와서 다시는 이런 랩을 하지 않겠다라거나 세상 밖으로 내가 뭔가 나가기 싫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숨고 회피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 친구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더 랩을 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프로듀스 101 여기에 나와가지고 데뷔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에서는 배울 점은 뭐냐면은 자기한테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과 상처였는데도 그것을 그냥 자기가 받아들였단 말이야. 수용을 했다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랩을 진짜 잘한 건 아니었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었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이 친구는 그것을 그냥 수용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장문보기를 뭐라고 놀렸냐면은 책 하면서 이제 힙통령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단 말이야. 힙통령이라 부르면서. 근데 자기가 그것을 넘어섰어.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노력했고 오히려 프로듀스 101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힙통령이란 말을 자기가 스스로 내가 힙통령이다 하고
수용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그래서 장문 보기를 막 엄청 응원하고 꽃길만 걷자고 그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난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페널티,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 선택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원히 내가 안 좋았던 순간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삶을 부정하고 내 삶을 안 좋게 보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고 발전해서 뚫고 나와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예시가 되고 있어요. 한동근 씨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스펙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취업 사이트도 한번 가봐요. 가끔씩.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재밌는 방이 있어. 그래서 내가 퍼왔어. 자, 롯데백화점 방이래요. 롯데백화점 롯데 이야기 방인데 아이디는 CJ야. 굉장히 좀 신기하죠. 재밌어. 롯데백화점인데 아이디는 CJ야. 근데 첫 번째 합격 문자 받아봤네요. 건승하세요. 이렇게 이제 누가 남겼단 말이에요. 옛날 글인데 2014년도 글인데 2014년도 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을까? 뭐라고 달았을까? 댓글을 한번 맞춰봐. 여러분들 약학대학 카페 약대가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이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떤 댓글이 달릴 것 같아? 축하드려요. 어디 합격하셨나요?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어디 합격하셨나요? 뭐, 어디 합격은 여기 뭐, 롯데 백화점 방이라니까. 롯데 이야기 방인데 뭐, 어디 합격해? 롯데겠지. 자, 뭐라고 했냐면, 스펙 어떻게 돼요? 혹시 스펙 알 수 있을까요? 스펙 궁금해. 스펙 좀 공유해줘. 저도 스펙 좀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쪽지를 보내드렸다고 이렇게 스펙을 항상 물어보고 있는 정말 일관된 사람들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취업은 그럴 수 있어. 취업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그 스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이 있고 아무리 높은 점수가 있으면 뭐해. 막말로 정말 극단적인 예로 내가 진짜 눈 감고 이렇게 피트를 진짜 다 찍었어. 다 찍고 자고 일어나는데 내가 만점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게 중요해요? 나는 비어있는 사람인데? 나는 진짜 내 실력이 아니잖아. 내가 뭔가 점수를 잘 맞았고 내가 점수를 맞기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더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소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저의 점수는 245점입니다 라고 그냥 강력하게 팍 박아줄 수 있단 말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저는 245점입니다. 어쩌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45점이라서 부끄럽기보다는 사실 더 노력했으면은 분명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이 점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내가 그 점수를 받기까지 아침 새벽 6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잠에 드는 그 순간 저녁 밤 11시 반, 12시 반까지 제가 한 번도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고 성실하게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245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270점이면 더 어필하기가 좋겠죠. 이런 의미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은 합격을 했으면은 뭔가 합격을 했대 이렇게. 그러면은 다 뭐라고 생각해? 스펙이 좋아서, 점수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점수가 높고 이제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거가 중요한 건 아니야. 책에도 써놨지만 교수님들은 지원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스펙, 훨씬 더 좋은 스펙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스펙이나 그런 성과물들 보면 귀여워. 솔직히 귀엽다고. 교수님들 어렸을 때 수학 경시 안 나가봤겠어요?
그 교수님들 다 서울대 나왔던 사람들이고 옛날에 그 자기네 동네에서는 뭐 어느 동네 수재, 어느 동네 뭐 개천에서 난 용 막 이러면서 뭐 다른 지금 지원자들보다 더 잘났다고 더 엄청난 막 현수 막 프랭카드 걸리고 막 잔치 열고 오 하면서 막 엄청 그 수재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렇게 뭐 연구도 하고 포스닥도 하고 뭐 그런 데 갔다 온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실험실에서 논문 쓰는 걸 도왔습니다. 뭐 이러고 제가 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뭐 임팩트 팩터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수학 경시 나가는데 뭐 교내 수상 뭐 몇 개 뭐 하고 금상 두 개 시내 뭐 경시대 뭐 1등 뭐 이런 거 막 써놨다고 해. 교수님들 귀여워요. 그냥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성과물들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긴 한데 그게 내가 그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 결과물이 나한테 왜 의미가 있느냐? 뭐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나한테 지금 현재 나한테 어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을 준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의 삶을 미래 앞으로가 중요하잖아. 미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그 이전의 성과물들이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쭉 살아가고 싶다. 근데 그것을 잘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다 스펙을 따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판입니다. 2019년 학년도 홍성찬의 피트 점수를 뒤집는. 여러분 뒤집을 수 있어 진짜. 피트 점수를 뒤집을 수 있다고. 나는 실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진짜로. 뒤집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책에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다. 여기도 하이라이트 해놓고 이것도 뒤집어 놨어. 이거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거 디자인 해주신 분이 센스 있게 아주 싹 뒤집어 놨어. 여러분들 피트 점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구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집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많은 생각과 고찰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교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수를 받게 돼. 근데 어디에서 점수를 받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입시 전형 모집 요강을 보면은 피트, 공인영어 점수, GPA, 서류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이렇게 대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해서 뽑고 싶으면 어디에 점수를 줄 수가 있냐면 서류에 점수를 주는 거야. 응? 서류 점수를 만점을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몰라? 서류는 내가 마음에 들었고 뽑고 싶은 사람을 뽑겠다는 의미야. 그냥 서류가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래서 서류 비중은 절대로 50%가 될 수는 없어.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죠. 서류 비중이 40% 넘어가 45% 대학 본 적 있어요? 45%도 없어. 50%도 없어. 무조건 40%가 맥스야. 40%. 왜냐? 이 피트라는 제도가 교수님들이 원해서 만든 제도일까요? 아니란 말이야. 교수님들은 원래 그냥 수능대로 뽑아도 돼. 상관없었어. 그런데 이 나라에서 2+4년제 체제를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성장의 그런 하나의 먹거리 창출로서 제약산업을 타겟팅을 했단 말이야.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학생들을 뽑으려면 정량화된 시험은 필요해. 확실히. 그럼 피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어. 교수님들이. 하지만 피트 점수만 가지고 뽑고 싶진 않다 이거야. 교수님들 애초부터 그랬어.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그런 정책과 내가 뽑고 싶은 대학별로 뽑고 싶은 인재에 대해서 절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트를 교수님들이 바꿀 수는 없겠지. 하기로 한 거를 만들지 말자고 이제 없애자고 할 수는 없겠지. 그 초창기 때는. 지금은 이제 없앴지만. 피트 점수도 2대. 우리 대학교에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뽑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뽑고도 싶다. 그러면 서류 비중이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50%가 될 수 없어. 피트와 서류가 반반 50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 GPA도 들어가야 되고 공인영어 점수 들어가야 되잖아. 50%까지는 안 되는 거야. 나라 정책이기 때문에. 피트 점수와 서류 대학교에서 재량으로 뽑겠다라는 것을 반반씩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맥스는 40%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피트, GPA, 공인영어 점수를 다 합쳐서 60%까지는 해줄 수 있어. 단 서류는 40%를 넘길 수 없다. 그렇게 만든 거야. 그게 룰이야. 그러니까 그 서류 40%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맥시멈 40%가 박혀 있다는 거는 피트 점수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그 평가 반영이 들어가되 서류에서, 그러니까 서류라는 거는 내가 뭐 자소서도 보고 GPA도 보고 공인영어 점수도 보고 피트 점수도 보고 다 봤을 때, 자소서 보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괜찮아 보인다.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그래도 성실하게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온다. 그러면 서류 점수를 만점을 때려버려서 뽑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서류가 높다고 하면 무조건 뭐 학벌을 본다는 거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을 우리 학교가 뽑고 싶다. 그러면 서류 점수를 만점 때리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재량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대학교별로 교수님들마다 학교별로 뭐 서류가 똑같이 40%라도 학교마다 원하는 사람의 인재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야. 제가 그 카페에다가 이제 인재상 휘둘리지 말라고 그런 글을 이제 적어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피트 점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피트 점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학점이나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성실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잘 할 것 같은 사람. 그다음 세 번째는 그냥 학벌이 좋으면은 공부 학업 성취도와 학업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지금 이 대학교는 어느 카테고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입시 전형을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 학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책에다 써놨다.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간절함. 이제 이거를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실사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면접장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면접을 이제, 취업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취직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안공약품 이제 MR도 지원을 했었어요. 영업. 그래서 MR 이제 면접을 가가지고 거기가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나눠지는데 1차 면접이 뭐냐면은 롤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주고선 팀을 짜줘요. 그래서 그 면접자들끼리 팀을 짜줘가지고 제한 시간 안에 이렇게 안공약품 어떤 그 의약품을 가지고 홍보 CF를 짧은 CF를 만들어 봐라.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토론 면접,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찬반을 그냥 강제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찬성만 해야 되고 너는 무조건 반대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놔가지고 이제 토론 면접하는 게 있었고 마지막은 인성 면접.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인성 면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떨리지도 않았고 그냥 애들이 그냥 웃겨 그냥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CF 면접이 있었어요. CF를 이제 찍는데 두 명이 이제 한 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조를 짜가지고 이제 여기 면접관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CF를 찍는 거야. 근데 그 안공약품이 어떤 약물이 있냐면은 이제 토비콤이라는 이거 들어봤죠? 토비콤 S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일반 의약품인데 눈에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의약품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력이 좋아지는 의약품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CF를 짜야 되니까 이게 뭘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토비콤 S를 가지고 이제 시력을 이제 하는 CF를 찍어야 되니까. 뻔하지 이걸 딱 먹으니까 시력이 올라간다 이런 거 했겠죠.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있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걔네들이 이러더라고. 갑자기 안경을 딱 벗더니 안 보여 친구야.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큰일 났다. 너 지금 안경을 쓸 게 아니야. 이걸 먹어봐 하면서 갑자기 토비콤 S를 탁 줘. 그러더니 갑자기 하더니 먹더니 눈이 떠진다 하더니 시력이 올라가고 있어. 시력이 4.0 4.25 그래서 내 성적이랑 내 학점이랑 동일해지고 있어. 시력이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떠지더니 갑자기 토비콤 S 하더니
CF를 막 끝내더라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긴장이 다 그냥 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CF 면접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하고 이제 토론 면접도 참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이 자꾸 눈치를 봐. 토론 면접에서 이렇게 그 강의장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토론 면접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면접관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 이렇게 면접자들이 이런 큰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제를 던져주고 반대하는 사람 발언권 한번, 찬성하는 사람 발언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작할 때 면접관들이 자기네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제 찬반 토론하면 된다고 이렇게 딱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친구가 막 엄청 똑똑한 척을 해. 엄청 막 잘하는 척하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친구가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반대하는 사람인데 찬성하는 입장의 그 사람을 이제 이제 공격을 하면서 똑똑하게 보이는 척을 하면서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눈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제 사람이랑 토론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고 갑자기 이렇게 면접관을 보는 거야. 이렇게 흘끔흘끔 보는 거야. 근데 면접관을 눈이 마주쳤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눈치를. 내가 얘기한 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게 다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휙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눈이 마주쳤다고. 그래서 제가 그 1차 면접 다 끝나고 이제 저는 2차 면접 이제 붙었거든요. 2차 최종. 난 최종 붙어서 갔는데 이 친구가 없더라고. 이 친구가 떨어졌더라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진짜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2차 면접 때 이야기야. 2차 면접 때. 2차 면접 때 최종 면접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이게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쭉 앉아요.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면접관들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이제 자기 이제 면접관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그거를 물어봤어. 그 면접에서. 근데 제가 어느 곳에 앉아 있었냐면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저도 이제 면접을 이제 잘 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이제 느낌 있는 말을 했어. 그래서 나는 대답을 잘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명함을 빡 꺼내드는 거야. 갑자기 명함을. 근데 명함이 그 안국약품 명함이래.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대. 그러니까 공식적인 진짜 명함은 아닌데 자기가 그 안국약품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이 명함을 직접 파가지고 자기가 누구누구 뭐 안국약품 누구누구 부서 어디 부서 누구누구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대표 사장님이 갖고 와보라고 그러더니 딱 보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럴 생각까진 못했어 그 당시에. 왜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뭐 MR은 사실 그렇게 막 꼭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여러 군데 이제 지원을 하니까 취업을 할 때는 그래서 나는 이제 말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액션을 보여줄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 붙고 나는 떨어졌어. 홍성찬 떨어졌어. 아니 선생님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떨어질 수 있다. 나 떨어졌다니까? 왜 떨어졌냐? 이렇게 뭔가 말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이게 진짜라다. 내가 이곳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다. 라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나도 못 이겨. 나 떨어졌어. 그래서 안국약품 떨어졌어요 그때. 유일하게. 나머지 다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냐? 간절함이란 무엇이냐? 간절함. 아까 우리가 재정의 이야기했죠? 재정의. 간절함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간절함. 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간절함이란
내가 이제까지의 모습으로는 하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힘. 나는 그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해. 홍성찬은. 홍성찬에게 간절함이란 내가 이제까지 원래 나의 모습으로는, 나의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힘. 그게 간절함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약대에 정말 가고 약사가 되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해?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진짜 뭐 약대를 가고 싶어하고 막 약 전문가로서 뭘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다면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눈 떠보면 11시고 그리고 막 내가 오늘은 뭐 반드시 일주일에 6번은 새벽 6시부터 뭐 몇 시간까지 공부 시간을 15시간을 찍는다 이래놓고 이제 실제로 밥 먹으면 졸리니까 이렇게 앞으로 누워서 조금만 자야지 하고서 갑자기 한 3시간 자버리고. 이게 간절한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한테 난 진짜 간절해, 나는 진짜 약대를 가야 돼라고 간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원서 쓰고 면접 보고 면접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유명인의 이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인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말을 했어. 이분 또 나왔네. 잠깐만. 오늘 못 만나요. 시간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내가 이제까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했어요. 나는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 3수했고 4수했고 5수했어. 이제까지 약대를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그건 못할 것 같은데? 해야 돼. 그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간절함이 필요하다. 간절함. 내가 이제까지 나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간절함이다. 간절함.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 많이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친구인데, 성적을 보면 여기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이 마지막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렇죠. 생물이 좀 낮죠. 그래서 생물이 낮아서 이 친구가 나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 이게 한 3년 전이에요. 한 2년 전인가. 그래서 나는 근데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합격시킬 자신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현실적인 플랜까지 있었어. 이렇게 지원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합격시킬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래서 그때는 컨설팅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 컨설팅 안 했어. 원서도 안 썼어.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과 출신인데 생명과학과가 생물이 24%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어필할 수가 없고 교수님들한테 생명과학과 출신 생물을 못 봤다는 것은 약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교수님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거고 저는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설득을 했겠죠. 너 할 수 있다니까 컨설팅 하자니까 내가 붙여줄게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부모님이랑 그때 11월 중순 뭐 그때 해외여행 부모님이랑 가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 티켓팅 다 해놔가지고 못한대.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컨설팅 안 했다고. 원서도 안 썼어. 그렇게 날라갔다니까. 그런데 되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 상담거를 알릴 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 저 다시 해야 되나요? 공부? 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나 훨씬 나. 아니, 이 표준점수 50점이고 100분이고 50%인데도 지금 보면은 심지어 245점이 넘어요. 표준점수가. 이렇게 하나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오늘 이 사람한테 오늘 특강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얘기한다고. 그 답변 준다고. 특강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나요? 지금 이 성적표의 주인공, 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겠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하지 말고 이 성적표 가지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절대 부족한 점수는 아니다. 단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가 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성적이 진짜 뭐 생물을 못하는 사람이고 나를 그렇게 볼까봐 두렵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적표를 받긴 받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학대에 가서 내가 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거에 집중을 해야 돼. 그거에.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 나타났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저분. 저런 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자기 사례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많이 숨고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올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어요. 아무튼 용기 내고 화이팅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영상을 잠깐 보고 올 거예요. 영상 잠깐 보고 마지막 퀴즈 하나 맞추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자, 마지막 퀴즈.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잠깐 제 얼굴을 좀 보고. 비디오 캡처 장치. 자, 퀴즈인데 퀴즈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한 여러 장의 피트 성적표, 실제 성적표를 보여줄 거예요. 이 피트 성적표 중에서 합격자 피트 점수 그 성적표가 몇 개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사람한테는 교재를 무료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표준 점수 249.7, 100분이 344.9, 뭐, 100분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읽고.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표준 점수 251, 그 다음에 342 정도의 이제 성적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 247.5, 그리고 343.4, 이런 100분위가 있고, 이게 몇 번째냐? 세 번째였나?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대충 보니까 250점 정도는 되겠네요. 253 정도. 253점 몇 정도 되겠고, 뭐, 100분이 이렇고. 아이고, 똑같은 걸 두 개 가져왔네. 자,
다음은 이 친구도 한 240, 한 7, 246, 7 정도 되겠네요. 246, 7 정도 되고, 얼굴은 지금 비디오 그 옵션이 설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안 보이고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극단적이죠. 화학이랑 유기가 좀 높고 여기는 좀 잘 낮고, 그래서 아마 250 한 5점 정도 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246, 7 247 정도 되겠네요. 247 정도. 백분위는 뭐 약간 뭐 쓸데없이 물리를 잘 본 케이스죠. 물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물리를 잘 본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 몇이냐, 몇일까요? 한 250 조금 넘겠네요. 250 좀 넘는데, 좀 특이사항은 쓸데없는 물리를 잘 보고 생물을 좀 잘 못 본 그런 케이스. 이런 성적표 받으면 조금 좀 슬프죠. 유기랑 물리가 가중치가 별로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 가중치가 좀 있는 화학이랑 이제 생물을 이제 못 봐서 표준 점수 자체는 뭐 250점이 넘는데, 이게 좀 그런 좀 애매한 그런 성적표. 그다음 이건 뭐냐면 뭐 247 정도 되겠네. 247, 8 정도 되고, 뭐 약간 그래도 고른평. 뭐 생물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화학을 무지 잘 보고, 또 물리를 굉장히 잘 봤고, 생물을 좀 못 봤고, 그래서 합치면 250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는 247, 그 다음에 34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44, 330 정도의 성적표를 받았고, 247.1, 334.1. 생물을 굉장히 못 봤죠. 생물을 64%대를 받고, 여기도 이 물리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물리를 이렇게 잘 본 친구도 있어. 좀 변태같이. 그래서 유기 못 보고 물리 잘 보고 생물 망하고. 참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생물을 잘 봤네요. 이 친구는 이제 일반화학을 못 봤고 생물을 좀 잘 봤고. 이 친구는 뭐야? 230점대가 있네요. 230점대고 300이 안 되네요. 백분위가.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총 몇 개냐면은 아까 하나 중복된 거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자, 15명의 성적표가 있습니다. 자, 15명 중에 합격자 수는 몇 개일까요? 마빈 김님 전원 합격. 전부 다 합격. 14, 15, 15. 이 문제가 좀 쉬웠나? 왜 이렇게 잘 맞추지? 10이 있다. 13, 15, 여러 개네요. 네, 정답은. 참고로 이 성적표들은 다 제 집중 컨설팅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로 컨설팅을 받았던 사람들의 성적표만 가져왔습니다. 네, 정답은 마빈 김님. 맨 처음에 맞춰주셨어요. 맨 처음에 맞춰주는 마빈 김님. 전원 합격했습니다. 전원 합격. 15명 전원 합격. 아니 정말입니까 선생님? 아니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성적표가 이 사람도 합격했습니까? 네,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 오수했어. 오수에서 28살인가? 여자 저희 지원자였는데 막차 타고 합격했어요. 어디 갔냐고요? 단국대 갔습니다. 단국대. 이 친구가 충남대. 이 친구가 충남대 갔어요. 내가 충남대 지원시켰거든요. 충남대를 1차 추가 합격으로 바로 붙어버렸어. 그때 모의 지원 배수가 1.9배수인가 그랬거든요. 충남대. 근데 예비 3번인가 4번 받고 그냥 바로 합격을 해버렸어요. 2차 취업 이런 것도 아니고 1차 취업 중간에 그냥 바로 가버렸어. 충남대. 이 친구 충남대였고. 이 친구 어디 갔을까요? 이 친구 어디 갔을까요? 생물을 이렇게 못 봤어. 아니 똑같은 247점이어도 생물을 못 보면은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최초합으로 갔어.
어느 학교를 최초합으로 갔을까? 그렇지. 경희대 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홍성찬은 생물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 왜 경희대를 지원시켰을까? 그것도 최초합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게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홍성찬은 사실 가중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유리한 원서 접수할 때 무조건 가중치에 뭐 그런 유리한 거를 뭐 버프를 이제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학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벗어나야 돼. 가중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얽매이면은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경희대 갔습니다. 이 친구 어디 갔을까요? 이 친구가 244점이네요. 이 친구 어디 갔더라? 이게 2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숙대인가 갔을 거야 아마. 이 친구가 숙대인가 갔고 숙대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친구가 가톨릭 갔구나. 가톨릭대 갔어요. 가톨릭대 갔고 물리를 좀 못했죠. 물리를 못했고 가톨릭대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어디 갔지? 어디를 갔더라? 이 친구가 전남대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전남대인가 합격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닌가? 순천대인가? 순천대인가 전남대인가 그래요. 순천대인가 전남대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합격했고 이 친구가 또 쓸데없이 물리를 잘 봐서 큰 고민에 빠져있던 이 친구 여대를 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권 여대를 갔던 기억이 나고 뭐 이 친구는 그래도 뭐 그렇게 못 본 편은 아니죠. 이 친구가 아마 전남대 갔을 걸 아마. 이 친구가 전남대 갔던 거 기억나고 여기 또 생물을 좀 못 봤잖아요. 생물을 좀 못 보고 뭐 일반화 이제 좀 가중치가 많이 안 붙는 6이랑 물리를 잘 본 케이스인데 이 친구가 잠깐 작년이네 이게. 작년이면은 이 친구가 저기다. 이 친구 이 사람이 경희대였나? 이 사람이 경희대였던 것 같은데. 잠깐. 표점이 13점, 14점, 4점 깎이고. 경희대는 아니고 이 사람 경희대 아니다. 경희대 아니고 아무튼 어딘가 붙었습니다. 가톨릭인 것 같아. 가톨릭 붙었던 것 같아. 이 친구 작년이네. 아무튼 어딘가 갔어. 이 친구가 이화여대를 갔습니다. 지금 이성적표는 이화여대를 갔고 그 사례가 진짜 많아요. 그 타이레놀님 말처럼 뭐 성적이 뭐 별로 안 좋은데도 뭐 합격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다 잘 나지도 않아. 이 친구 이화여대 갔고 2승해서 이화여대 갔습니다. 2승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물리 잘 봤는데 작년이네. 몰라 어딘가 갔어. 아무튼 얘도 합격했고 이 사람은 성적이 좋았죠? 아닌데? 이 친구 어디 갔지? 아무튼 어디 갔어. 이 친구.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성적표가 어디를 갔을 것 같아? 성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을까? 합격은 했는데. 성대 노. 서울대 노. 중앙대 노. 아니에요. 지방약대 갔어. 이 사람이 영남대를 갔습니다. 근데 영남대가 모의 지원할 때 모의 지원 배수가 몇 배수였냐면은 2.8배수였어. 2.8배수, 2.9배수 이랬어. 왜 그랬냐? 이 점수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배수가 떨어졌냐? 학점이랑 토익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모의 지원에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아니 성적이 255가 넘는데 영남대가 막 모의 지원이 2.8배수, 9배수 이런 거야.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영남대 합격했어. 2차 추합으로 합격시켰어. 가군 떨어지고 가군 영남대 썼지. 나군 덕성 써가지고 떨어지고 1차 가군 영남대를 내가 2.8배수인데 지원시켰는데 합격했어. 면접을 잘 봐가지고.
근데 전형적으로 영남대가 그 면접의 비중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면접 비중이 퍼센트로만 따지면은 환산 점수를 하면은 그게 150점에서 150점이 환산 점수예요. 면접 비중이 1000점 중에 1000점 중에 150점. 그런데 그 중에서 140점을 기본 점수로 줘요. 영남대가. 그러면은 실제로 면접에서 점수를 얻는 거는 10점이야. 단 10점. 1000점 중에 10점이기 때문에 1%란 말이야. 1%. 면접 비중이 비중만 따지면은. 근데 비중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그 제가 카페에 보면은 영남대학 때 분석했던 그 글 있잖아요. 면접 비중이 1%여도 사실 면접의 점수를 1점으로 주는지 0.1점 단위로 주는지 그건 모르잖아.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영남대가 소수점 단위로 주는 것을 이번에 합격시킨 이 성적표의 주인공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장문의 카톡을 보낸 것도 첨부를 해놨어요, 제가. 그 친구가 영남대는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면접 점수를 볼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심지어 3개인가 틀렸대, 지성에서. 그런데도 하나 틀렸던 사람보다 면접 점수가 훨씬 높았고. 그래가지고 종합 점수가 자기가 20점이 더 낮았는데도 20점 높은 사람보다 먼저 들어오고, 먼저는 안 들어오고 그 20점 높았던 사람이 추가 합격으로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야. 영남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량대라고 생각하는데 정량대의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정량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야. 수험생들이 면접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점수가, 종합 점수가 피트 점수, 공인영어 점수, GPA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갈린 것처럼 보인 거지. 사실 면접을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보니까 거기서 갈리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보인 거야, 그냥 정량대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량대라는 프레임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면접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다 놓쳐. 심지어 이 사람은 GPA가 낮고 토익도 낮아가지고 모의 지원에서 배수가 2.8배수였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면접을 잘 봐가지고 최종 합격했다니까. 지금 우리 입시가 이렇습니다. 약학대학이.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점수가 못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말아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자소서, 원서 지원, 면접. 내가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꼭 하려고 그 2개를 넣어놨나 봐. 까먹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 247점 해서 아마 순천대를 갔던 기억이 있고 순천대를 갔던 것 같아요. 여기는 생모를 잘 보고 뭐 2개를 못 봤네요. 어딘가 갔고 249점. 몰라, 다 갔어. 어딘가 갔어. 아무튼 다 갔습니다. 다 합격했어요. 아무튼 다 합격한 점수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보여주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좀 막 좌절하고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망했다, 뭐 시험 더 봐야 되나, 이런 뭐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 그리고 내가 정확하고 정말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상황 자체가 불리한 게 많다면은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현재 어떤 것을 해야지 될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아무튼 학원이 제일 큰 훈리다. 학원이 훈리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학원 원장님한테 상담받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모른다. 내가 보니까 잘 모르고 뭐 주변에 뭐 카더라 카더라, 그 카더라 통신을 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려면 직접 그 최종 모집 요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여러 가지 조언들을 내가 들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맹목적으로 믿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도 다 합격했다. 이게 뭐 엄청나게 특이한 케이스와 사례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매년 있는 일이에요. 매년 있었다. 매년 이렇게 있어 오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할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특강 제목, 그래서 그 피트 어디갔어? 쭉 올라와서 매년 피트 저득점자가 합격생이 나타나는 진짜 이유, 이제 뭔지 좀 알겠나요?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뭐 운이 좋아서 뭐 단순히 뭐 그럴 수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비전 파인더의 그런 뭐 특강, 그리고 교재, 그리고 집중 컨설팅, 이런 컨텐츠들이 그런 것들을 혼자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나도 옛날에 그런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꿈을 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올해 꼭 그 멋있는 사람의 주인공이 이번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꼭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 마빈김은 그 저한테 그 카페에 그 홍쌤에게 하고 싶은 말 그쪽에다가 좀 알려주세요. 그 교재를 드려야 되니까. 특강을 오시나요? 특강 오는지 모르겠네. 특강을 오면은 그때 뭐 교재비를 지금 낸 상태면은 그냥 교재비를 다시 환불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교재는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되고, 특강 당일날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뭐 교재를 직접 택배로 붙여 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그쪽 게시판에다가 그 비밀 댓글로 뭐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다 입금했어요? 그러면은 그 카페 아이디나 뭐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교재비 그 환불하도록 할 테니까, 계좌번호를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네, 오늘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특강은 이제 10월 7일인가요?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센트레톡 역삼점에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The moment you touched, I already knew you would be my number one. Tonight is the night. Are you ready to go? Oh, we gonna take it all the way. Feel the vibe, I feel the high when shorty shakes it low. Head to toe, you steal the show, 'cause baby, you already know. Feel the bounce, so we gon' rock the house until the roof goes off and hits the floor. After party, already put it on me, take it nice and slow. Like the music in my head, it's playing over and over and over. But I can't get you out my head. Wanna be with you, just to be with you. So let the music start to the beat of my heart. I wanna dance the night away. Wanna be with you, just to be with you. Are you ready? Yeah. Girl, hear me tonight. Let me be your number one. Feel the love in the air. So baby, let's go. Oh, let the music take control. Yeah, she's stuck in my head like catchy tunes. That song with attitude from the baddest crew. Asiatic status, stuck in the breakers, girl. We shatterproof. If I had to choose, no one else comes after you, and I'm not here to flatter you. Attraction automatic, feel the magic poof. It's like the music in my head, it's playing over and over and